윤석열의 최측근 꼬붕, 심우정이 드디어 특검 출석을 했습니다. 무려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실상은 본인이 살기 위해 장장 5시간이 넘게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며 훑어보기 바빴다는데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17시간 30분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네. 심우정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특검이 긴 시간 조사한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난 3월에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줬을 때 네. 너 왜 즉시한 거 안 했는지 그렇지. 그 과정 딱 특검에서 일단 캐물었고 네. 두 번째가 계엄 이후에 박성재가 간부회의 열어가지고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한 의혹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랑 심우정이랑 네. 내란 계엄 터지고 나서 네. 그 다음날 새벽까지 3번이나 통화합니다. 3번 통화했어 이 새끼들. 너 검사 파견 지시 받거나 이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방첩사 요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그렇지. 검찰이랑 국정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한테 너 선관위에 검사 보냈어 안 보냈어 이나면 다시 요거까지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예. 특검이 아이, 추궁한 걸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내란 특검과 관련한 혐의야. 네. 근데 심우정이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한 것만 읊은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자 김건희 특검하고 관련 있는 게 있어요. 오, 뭐냐? 네. 김건희의 범죄 다 덮어준 혐의. 아, 그렇지. 예, 디올백 그러네. 혐의로 예. 얘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김건희 디올백 디올백,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토스 그것도 그것도 심우정.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되고 털어줬어요. 요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심우정이가 법무부 차관을 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런종섭이 그래, 맞아. 런종섭이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거 심우정이가 풀어준 혐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상병 특검이 또 최상병 특검. 평생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네, 또 있어요? 관봉권 띠진 남부지검에서 포실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심우정이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심우정이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네. 검찰입니다.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딸이 외교부에 특혜로 채용이 됐어요. 아빠나 외교부 심어중. 그렇습니다. 맞아. 요거는 실제로 이행이 된 겁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많네. 기다려. 또 있어요? 그리고 인천 고검장을 했을 때가 있어요. 심우정이가 그때 마약 수사 무마를 한 의혹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질 않아. 아, 내가 이게 미치겠어. 심우정을 직접 수사하고는 심우정 있지만 직접. 그 사건 자체는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사건과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도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연결해야 없어. 돼. 이 사람을 연결해야 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요거는 하라고. 요거 좀 해줘요. 예, 심우정이. 제가. 예. 심우정 하나 따로 펴서 특검 만들어. 네, 특검. 심우정 특검 안 되겠다. 그렇지. 야, 진짜 백화점이야, 백화점. 백화점이에요. 아니 검찰 심우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신 걸 쫙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최고위 회의에서 그러네. 이현주 의원님이 그 아주 그 무서운 표정으로 요걸 쫙 한번 이게 해주셔야 제가 돼. 자꾸 무서운 표정을 아니, 지으면 안 돼. 무서울 땐 무서워야죠. 국민에게는 웃고 네. 범죄자에게 무섭고. 맞습니다. 예. 요거 한번 쫙 내일 아침 회의하나요? 내일 안 하고 모레 하는 모레 합니까? 네. 네. 모레 하겠습니다. 대단히 기대하십시오. 태우님이 이거 싹 정리해 주신 거 들으니까 검찰청 폐지가 심우정 때문이네, 이거 완전. 그거 맞아요. 네. 심우정.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생각을 못했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이것도 사실 직무유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덮어준 거 김건희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명백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잊어버려서 맞아 사실. 맞아. 너무 많다 보니까. 알고 보니 주인공이네. 주인공이에요. 아니 행동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중요 임무 그러니까 종사자. 심우정을 왜 검찰총장을 안 쳤는지부터 이제 김건희 사건 덮개잖아요. 네. 그때 이원석 검찰 전 총장을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그렇죠. 인사이동을 하면서 박성재,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딱 검찰에 보낸 게 심우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김주현, 박성재 이 심우정이라는 한 라인으로 윤석열을 깔아놓고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검찰을 장악했던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본 게 그러면 의혹이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검찰 출신인데 계엄이라고 하는 큰 일을 치르면서 군만 동원했겠냐. 말이 안 군대도 되지. 안 갔다 왔는데. 가장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검찰이고 네. 제일 심목을 깔아놓은 게 심우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우정을 제가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이 분명히 내란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란 특검이 밝혀낼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가 집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시간이나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새벽 3시까지 많은 걸 물어봤겠죠. 거기에서 너 왜 그때 즉시 항고하지 않았어? 이 부분 물어봤겠죠. 어제 조사받고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 그때 당시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기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두 개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저런 것을 궤변이라고 하고 좀 더 쉬운 말로는 개소리라고 하지요. 만약에 지금도 그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어저께 나왔을 때, 아니 오늘 새벽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떳떳하게 왜 말을 못합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직위원이 했던 행동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위원이 한 행동이 예전에 어떤 관례나 전통이나 아니면 규정을 따라서 했다면 그러면 항고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날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서 했어요. 이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례를 깬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항고를 해야죠.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검찰이 항고할 걸로 생각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일반 법조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단을 해서 범죄인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던 법원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그게 멈춰지게 만드는 건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예전에 있던 법원에서 뭐 2번의 위헌이 있다는 그 위헌 사례와 지금의 이 사안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즉시 항고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 항고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현행법에도 있는 것이고요.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실행하지 않은 건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직위원이나 심우정 둘 다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범죄인을 풀어주기 위한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판단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에 소환돼서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
그때 말이 많았었죠.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는데 왜 검찰총장 불복 절차를 밟지 않냐. 그 경위가 무엇이냐. 거기에 플러스 12.3 개엄 당시에 검사 파견한 거 이거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썼다는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네.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심우정 총장이 어느 정도를 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사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가지고 집에 나오는 검찰에서 나오는 네. 시간이 새벽 3시 반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사는 10시 정도에 끝이 났고 5시간 반 동안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는 조서 열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조서 열람이 5시간 반, 그 새벽 피곤한 시간까지 예. 공무원도 아무도 집에도 못 가고 변호사도 집에 못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 예민하게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거고요. 토시 하나 이렇게 했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이거 진술 바꿀까? 변호사하고 계속 상의하는 게 5시간 넘게 걸렸다는 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길게 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검토를 길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피의자인데 네. 그 신분에서 변호사와 함께 예. 내가 지금 진술한 걸 인쇄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조사한 게 문답 인쇄된 예. 상태로 도장이 안 찍힌 상태로 인쇄해서 준다는 거죠. 그럼 읽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진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쳐주세요.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5시간 반이 걸렸다는 건 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잘 적혀 있어요. 잘 적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좀 무리할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고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고치는 그 작업을 엄청 오래 했다는 거는 자기가 반성하거나 뭔가 사실대로 이실직고 했으면 그런 태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금방 끝나요. 근데 엄청 싸우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불리할까를 재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방금 전에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이게 너무 귀여움 귀여우셨어요. 담당입니다. 귀여움 담당. 감사합니다. 제가 의외로. 예. 귀여움 담당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직시항고도 포기를 하면서 근데 내부에서도 이거 항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묵살하고 본인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네. 본인이 헌법재판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이게 논리가 없이 예전 판례 하나 끌고 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네. 얘기가 반복되는데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위헌이 나왔던 그 결정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을 때 예. 이거를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구속이 돼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일 정도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예. 그때 신청하는 게 구속 정지 신청이에요. 잠깐 홀드해달라. 한 3일 정도 내가 상만 치르고 올 테니까 3일 정도 멈춰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준 거예요, 그걸.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잘 갔다 와. 결정했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 근데 즉시 항고의 즉시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즉시 항고를 하자마자 법원의 그 결정이 무력화돼요.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집 갔다 와 했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 하자마자 다시 들어와. 안 돼. 다시 갇혀 있어. 그럼 즉시 항고를 판단할 때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예. 즉시 항고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판단. 네. 아버지 3일 장례가 끝나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만 하면 나중에 검사가 즉시 항고한 게 맞다 틀리다 판단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 구속 집행 정지를 막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검사의 손에 의해서. 예. 이거 위헌이다. 안 돼. 이거는 구속 집행 정지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구속 취소라는 거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아예 돌려보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생각했을 때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판사님. 이거 그대로 풀어줬다가 도망갈 수도 네. 있어요. 구속 취소라는 거는 사후에 뭐 구속 기간이 사실 보니까 만료가 됐더라. 야, 끝났는데 이 사람? 종국적인 판단이에요. 잠깐 갔다 오라가 아니에요. 종국적으로 풀어주는 결정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스탑 시켜야죠, 검사가. 근데 이거를 심우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갓집 사례를 끌고 와가지고 전혀 안 맞는데 이건 같은 거예요. 위헌 소지가 있어요. 이걸 염불르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윤호개인을 외쳐대는 국민의힘의 대국 유탄대회 최고위원 김민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며 대구에서 생쇼를 해댔는데 결국 모인 사람의 수조차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어진 작금의 상황에 내란해당 진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작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불복 선언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네. 정말
미쳐 돌아가는 국민의힘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휴.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선 무효. 와. 이재명 당선 무효. 저는 윤석열이 내란 터지기 직전까지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미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호칭을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근데 안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체제 부정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4일부터. 그렇죠. 12월 4일부터는 안 불렀죠. 네. 지금 김민수 씨라든가 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체제 부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체제 부정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라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대행 체제입니다. 네. 국가의 대행 체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는 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제 부정 세력이다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너무 국민들이 심한 거 선거로 아니야? 해서 뽑은 것을 부정한다. 네. 우리는 체제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와, 나는 이건 진짜 열받더라고. 그리고 지금 김명수 최고위원 저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내요. 이게 잘못된 정권과 싸우는 거니까 극단적인 행동도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극우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감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연결된 부분이 저기 집회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왔던 사람들은 부정선거 윤어게인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우 연맹 세계적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극우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나서서 그걸 또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바라보면서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한 목소리를 지도부 자체로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불법 정당 내 불법도 옹호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 참. 이 규탄 대회를 이제 대구시에서 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대구 시민을 향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구 시민 비판은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많이 안 모였어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7만 명이 운집했다, 대박 났다, 난리 났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거 뻥튀기 된 것 같은데. 한겨레 보도 기사 제목부터가 뻥튀기도 어지간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국힘에서는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라고 했지만 언론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가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전 집회와 비교하면 진짜 너무 적더라고. 네, 그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집회했을 텐데 그 네모 칸이 그 햇빛 막아주는 건데 저거 기준만 보더라도 오른쪽에는 이제 많이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했을 때는 오른쪽이 거의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도 어제 참여한 분들이 탄핵 반대했을 때만큼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아주 널널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인천에서도 한 번 하고 서울에서도 한 번 하고 추석 앞두고 뭐 여러 차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을 돈다고는 전국을 하네요. 돈다는 건데 어제 그 충격적인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저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윤어게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선 무효라고 하면은 지지난 대선이 무효죠. 그러니까 2022년도 그 대선은 왜 윤석열. 무효냐? 네. 윤석열이 지금 당선 과정 경선 때부터 종교단체 끌어들여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고 파괴했고 그러고 나서 대선 당시에도 뭐 명태균이라든지 등등등의 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지금 받은 부분도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라고 하면은 또 윤석열의 거짓말도 있고요. 네. 그 대선이 무효지.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그 대선은 예. 아니 내란 종식 이후에 합법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무슨 무효의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한번 우리가 검토라도 해보겠는데 그냥 덮어놓고 무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C라고 한다고. 아니 C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이 무효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지니 램프 앞에다가 올려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또 다른 무속 어게인인가? 무속 어게인인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주술적인 선동구호만을 발설을 하니까 이게 국민적인 거부감만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뽑히면서 뭐 정책위의장도 김도읍 의원하고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들 좀 전진 배치했다 해가지고 아 이제 또 장동혁의 변신이구나. 그래 뭐 변신하면 또 무죄로라도 봐줄게. 제발 나라라도 좀 제대로 운영해 보자라고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역시 장동혁은 그냥 장동혁답게 어제 그 대구에서 있었던 그 집회는 뭐 집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결국 전광훈과 전한길이 물리적으로만 안 왔다 뿐이지 그냥 똑같은 집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는 보수의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수의 종말이라는 정거장은 이미 지난 거 아닌가. 지났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장동혁 대표나 그 다음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나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수석 최고위원인가요? 그분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그냥 최고위원, 수석은 신동욱. 그렇군요. 그냥 최고위원. 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분들은 그냥 저기 지난 대선 불복하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치 투쟁만 한다 이런 건데 이래가지고는 대구에서도 사실은 여론이 안 좋을 것 같다. 대구 여론도 싸늘하다. 왜냐면 칼럼을 한 기자가 현장에서 쓴 걸 봤더니 대구 분들한테 혹시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가 지켜봤는데 너무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녹이면서 지금 이럴 때냐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그렇죠. 지금 추석 지나면 바로 국정감사인데 그건 사실상 뒤로 내팽겨치고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력을 야당으로서 높여주면 진짜 국민들이 다시 볼 거예요. 이 사람들 중심에 국익이 있구나.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해라. 어떻게 협상의 과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에 그냥 능숙해진 거예요. 이게 생존 전략이었던 시간을 너무 오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더는 개선책을 못 찾는구나 이 사람들이. 아쉽죠.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